일화 양치기 소년. 마을 광장 한가운데 6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아이들은 한 소년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마치 울타리처럼 가둬두고 있었다. 그중 덩치가 유난히 큰 남자아이가 바닥에서 돌을 집어들더니 꺼져버려, 이 거짓말쟁이야. 소년에게 던졌다. 그를 본 다른 아이들도 따라 돌을 소년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돌에 맞은 소년은 바닥에 쓰러졌고 이내 새끼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돌에 맞아 소년의 옷이 찢겨졌다. 멍이 든 피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며 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팔매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아이들의 장난을 말리고 멈출 수 있는 어른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말리는 대신 소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무차별적인 폭력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때 뒤쪽에서 노파 특유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이 잡것들아, 뭐 하는 짓거리들이여? 원래라면 짚고 다녀야 할 지팡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치맛자락을 붙잡은 채 한 노파가 달려오고 있었다. 그 연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기세였다. 야, 마귀 할멈이다. 도망가자. 갑작스럽게 나타난 할머니의 모습에 아이들은 깨르륵 거리며 도망쳤고 주변에 서 있던 어른들 역시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하나둘 자리를 피했다. 소년과 할머니 단둘이 남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소년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가자, 스텔은.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제서야 소년 스테르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스테른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를 쫓아갔다. 마을 뒤편에는 작은 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높이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다. 게다가 이 산은 태양의 대륙 끝자락의 산맥과 이어져 있기에 굳이 오르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산꼭대기에는 누군가 살고 있는 듯 매일 밤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반짝이곤 하였다. 어느덧 황금빛 노을이 산 위의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어 내부를 부드럽게 물들였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만큼은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마시거라. 탁상에 앉아있는 스테른에게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우유 한 잔을 건네고 할머니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스테른. 전에 입고 있던 옷은 흙투성이었고 돌에 맞아 찢긴 데다 피로 얼룩져 있었다. 잘해야 걸레로 쓰일 물건이었다. 그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싸늘한 어투로 물었다. 그렇게 마을로 내려가지 말라고 타일러 건을 왜 마을로 내려간 것이냐? 입에 풀칠이라도 한 듯 할머니의 물음에도 여전히 스테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내리깔고서 나무로 만들어진 컵만 만지작거렸다. 그런 스테른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짧은 탄식과 함께 다시 입을 열었다. 또 느껴진 것이냐? 것들의 기운이. 것들이라는 말에 스테르는 흠칫 놀라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다. 응, 분명히 느꼈어. 몬스터의 기운을. 그래서 서러움이 북받쳐 오른 스테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울음을 터뜨렸다. 벌써 3번째였다. 처음에는 마을에 좀처럼 내려오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몬스터가 마을을 습격할 거라고 떠들고 다녔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었고 그 다음은 오늘이었다. 더는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결국 이 사단을 만들어낸 것이다. 역시 애비의 영향인가? 할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며 왼팔에 찬 짐승의 발톱을 엮어 만든 팔찌를 만졌다. 어느덧 해가 지고 난로가에서 은은한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장작 타는 소리만이 고요히 집안에 울렸다. 이윽고 끼익거리는 의자 끄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오늘 많이 피곤했을 텐데 이만 올라가서 쉬거라. 여전히 울고 있는 스테른을 홀로 남겨둔 채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갔다. 스테른은 자신의 방, 다락방 원형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늑대의 울음소리. 이내 스테른은 고개를 저었다. 더는 신경 쓰지 않기로 다짐하며 산 아래의 마을로 시선을 돌렸다.
산 위에서 바라보는 마을 불빛은 아름다웠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것이 스테른이 가장 좋아하는 풍경 중 하나였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달랐다. 별빛이라고 하기엔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불. 마을에 불이 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스테르는 다락방에서 뛰쳐나와 곧장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다. 큰일 났어, 할머니. 마을에 불이. 아무래도 몬스터가 마을을 습격한 것 같아. 뭐야? 스테른의 말에 자다 깬 할머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빨리 도망가야 해. 아직 침대 위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당기려는 순간 경거망동하지 말거라. 그리 큰 목소리는 아니었으나 단호한 말투에 스테르는 흠칫 놀라 그대로 멈춰섰다. 마을하고 떨어져 있어. 여기는 모를 것이다. 그래도 마냥 모르니 집안의 모든 불은 꺼두거라. 알았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조금의 걱정도 없었다. 분명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팔찌를 매만지며 안도하는 할머니의 생각과는 달리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허. 거친 숨소리 뒤로 돼지 멱다는 듯한 괴성의 소리가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었다. 스테른과 할머니는 달렸다. 어둠에 잠겨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산길을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무작정 달려야만 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달리던 때 모두 다 죽었겠지? 생사가 오가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화가 나 한마디를 내뱉으려던 때였다. 덥수룩하게 자란 반곱슬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눈물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말을 삼키고 이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겠지. 그러니 신경 끄고 뛰기나. 그 순간 어둡고 험해지는 산길에 결국 할머니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할머니! 스테른도 달리던 걸음 멈추고서 곧장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왔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다. 그저 넘어진 것뿐이니 어서 가거라. 스테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난 할머니는 태어난 척 말하였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넘어지면서 삐었는지 발목이 욱신거려 왔고 아직 어린 스테른과는 달리 늙은 할머니의 숨은 이미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스테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자, 할머니. 그리고 다시 달리려던 순간 할머니? 할머니의 손이 경직된 채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다. 뚝뚝 바닥에 떨어지는 진한 물방울 소리. 스테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의 흉부 쪽에 가시처럼 튀어나온 무언가가 보였고 그 무언가는 바로 거대한 짐승의 발톱이었다. 할머니! 쿨럭. 스테른의 외침과 함께 할머니는 선혈을 토해내며 그대로 스테른의 얼굴을 적셨다. 뒤에 있던 존재는 자신의 발톱에 걸려있던 이물질을 옆으로 내던졌다. 우지직거리며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희미하게 풍덩소리 끝으로 모든 것이 잠잠해졌다. 할머니.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듯 스테른의 동공이 흔들렸다. 겁에 질린 다리는 제멋대로 떨려왔고 본능적으로 스테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그것 또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한 걸음. 스테른이 뒷걸음질을 하는 속도에 맞춰오는가 싶더니 점차 속도를 높여왔다. 덕분에 얼마 못 가 스테른은 자신의 발에 걸려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 아윽. 고통에 찬 신음도 잠시. 눈앞에 마주한 그것의 모습에 스테른은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이 잿빛의 털로 뒤덮인 늑대가 두 다리로 서 있었다. 시뻘건 선혈이 묻은 앞발을 땅에 닿을 듯 말 듯 끌며 다가왔다. 구부정한 허리를 곱게 핀다면 그 키는 좋기 3미터는 넘었을 크기였다. 툭 길게 튀어나온 주둥이에서는 으르릉 소리가 새어나올 때마다 입술이 떨렸고 그 사이로 유리조각 같은 날카로운 이빨들이 드러났다. 소문으로 듣기만 했던 바로 몬스터였다. 죽음이라는 공포에 온몸이 굳어졌다. 그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몬스터의 입꼬리가 따라 올라가는 동시에 오른 앞발이 들어 올려졌다. 죽는다. 죽어. 미친 듯이 고동치는 심장과는 달리 세상은 느릿하게 움직였다. 스테른을 향해 앞발을 내리쳤다.
또다시 붉은 피가 튀어 스테른의 얼굴을 적셨고 귀를 찢는 듯한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바닥에는 늑대의 오른 앞발이 나뒹굴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맑고도 투명한 목소리로 거참 되게 시끄럽네. 빨리 되져버려. 그 한마디에 거짓말처럼 몬스터의 울부짖음이 멎었다. 이윽고 투! 늑대의 머리가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몬스터의 몸은 점차 가루로 변하여 밤바람에 흩날려갔다. 몬스터가 서 있던 자리에는 바람에 미쳐 흩날리지 못한 모래가 산을 쌓았고 그 속에 붉은 빛을 띤 돌 하나가 반쯤 파묻혀 있었다. 저벅, 저벅,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새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가 그어진 백호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정도 레벨의 몬스터라면 작은 마을 하나 정도는 쉽게 말살하겠군. 중저음의 남성 목소리로 중얼거리던 백호는 혀를 낼름거리더니 붉은 빛이 감도는 돌을 집어삼켰다. 스테르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감도 못 잡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살았다. 안도감이 밀려들던 때 방금 전 여성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 야! 그걸 먹으면 어떡해? 달빛을 가리고 있던 짙은 구름이 흩어지며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천천히 드러났다.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말해 아름다웠다. 눈처럼 새하얗고 매끈한 피부, 잘록한 허리하고 대비되는 균형 잡힌 몸매는 시선을 쉽게 떼지 못하게 만들었다. 앵두처럼 작고 붉은 입술과 은은한 달빛 아래 흩날리는 긴 은빛 머리칼이 더더욱 그녀의 미모를 한층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점차 그녀가 다가올수록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얘, 저 마을 사람이니? 그녀의 질문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이던 때 아, 할머니. 뒤늦게서야 할머니가 떠올랐다. 야, 어디가? 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스테르는 그대로 달려갔다.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마치 이정표처럼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 스테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커다란 호수였다. 물가에 다가가자 낯익은 물건 하나가 물살에 떠밀려 왔다. 반사적으로 스테르는 그것을 건져 올렸다. 할머니. 할머니가 늘 차고 다니던 짐승 발톱에 팔찌였다. 할머니. 할머니. 아무리 불러도 고요한 호수에는 어색한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나지막이 부른 뒤 표정이 굳어진 스테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미쳤나? 어느새 뒤따라온 그녀가 스테른을 보고 곧장 따라 들어가 그를 건져 올렸다. 하지만 생각 이상으로 스테른의 반항은 거셌다. 놔. 이거 놓으라고. 몸부림치며 버둥거릴수록 그녀의 얼굴에 점차 짜증이 피오르면서 이마에는 힘줄이 하나둘씩 도드라졌다. 할머니 곁으로 가야 하니까 이거 놓으라고. 이 돼지 마귀 할머마. 그때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래? 잠깐의 정적 뒤 그럼 빨리 꺼져버려. 이거 사. 그대로 스테른을 호수로 다시 던져버렸다. 풍덩. 차가운 물이 온몸을 집어삼켰다.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수면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혀 오르자 푸아. 살려줘. 나 수영 못해. 살려줘. 살기 위해 미친 듯이 발버둥 쳤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그녀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몸을 돌렸다. 야, 백호, 구해와. 그 말에 백호는 어이가 없었다. 뭐? 이리해! 네가 던진 거잖아. 네가 가서 구해와. 물에 털이 젖는 게 싫어. 일부러 호수에 들어가지 않았던 백호였기에 말 끝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지만 빨리. 소용없는 짓이었다. 콜록콜록 바닥에 넙죽 엎드린 채 물을 토해내는 동안 백호는 옆에서 몸을 한번 크게 흔들며 털에 스며든 물기를 털어냈다. 뚜벅뚜벅. 이리에가 스테른의 앞에 다가와 쭈그려 앉았다. 가느다란 검지로 그의 턱을 들어올려 억지로 자신과 시선을 맞추게 했다. 그리고선 세상 밝은 미소로 그녀가 물었다. 다시 들어갈래? 그 한마디에 겁에 질린 스테르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 바람에 머리칼에 남아있던 물기가 튀어 그대로 이리에의 얼굴에 흩뿌려졌다. 그 모습을 본 백호는 쌤통이라는 듯 피식 웃었다. 말을 해. 이 망할 거사. 아니요. 이리에의 호통에 놀란 스테른이 급히 부정했지만 뭐가 아니라는 거야. 돌아오는 것은 꿀밤뿐이었다. 가자, 백호.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이리에는 등을 돌려 자리를 떠나자 백호도 잠시 스테른을 바라보다가 곧 그녀의 뒤를 따라갔다. 얼마나 걸었을까? 툭! 이리에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잠시 바닥을 내려다보더니 무언가 집어 스테른을 향해 던졌다. 스테른의 앞에 멋지게 떨어진 그것은 알이었다. 사람 머리 크기만한 알은 짙은 녹색 바탕 위에 연녹색의 선 하나가 구불구불하게 그어져 있었다. 따라와. 특별히 제자로 받아줄게. 네. 스테르는 망설임 없이 알을 집어들고 이리의 뒤를 따라갔다.